안녕하세요. 경제와 주물 박종현입니다. 오늘은 이 주간 전망소를 늦게 올리는 그런 상황이어서 인트로 영상 없이 곧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주 시장 잠시 살펴보면 사실 지난주는 참 상당히 험악했던 금융시장이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보시는 것처럼 다 이렇게 붉은 그런 마이너스 부호들이 많이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지난주 시장은 위험자산 회피,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라고 볼 수 있겠고, 두 가지 악재가 동시에 터졌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일단은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10% 추가 관세를 부과하기로 하면서 결과적으로는 중국으로부터 수입하는 모든 그 제품에 대해서 이제 관세 부과가 매겨졌고요. 이제 9월 1일부터 이제 매겨질 텐데 심리적인 그런 부담들은 먼저 지금 시장에 반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의 경우에 이제 일본과의 경제 전쟁에 대해서 전면전을 선포하는 이런 모습들을 지금 보여주면서 결국은 미중 무역 분쟁의 격화, 이 와중에 또 한일 경제 전쟁까지 두 가지 악재가 같이 나오면서 주가는 뭐 상당히 큰 폭의 하락세를 이어갔고요. 한국의 코스피 지수가 이제 2000선까지도 깨지는 이런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금리를 보면은 뭐 지난주에 페드가 기준금리를 이제 인하했지만 이 금리 인하가 뭐 추세적인 금리 인하는 아니다. 보장성 금리 인하에 불과하지 않는다. 뭐 이렇게 선을 그으면서 다소 조금 하락폭이 제한적이었다가 다시 이제 미중 무역 분쟁 격화되는 모습을 보이면서 장기 금리 위주로 상당히 큰 폭의 하락세를 보였고요. 국내에서도 지금 시장금리 계속 하락세를 이어갔습니다. 지금 국고채 3년 금리가 1.26%까지 하락을 했는데 현재 기준금리가 1.5%니까 뭐 한 차례 금리 인하는 기정사실화되어 있고 추가적으로 금리가 더 낮아서 한 1%까지도 기준금리가 낮아질 거다. 즉 두 번의 금리 인하까지도 지금 시장은 반영하는 이런 모습들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주에 사실 이제 제일 우려되는 거는 이제 환율인데요. 환율은 차트 한번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지금 원달러 환율이 1198원까지 상승을 하면서 연중 최고치를 지금 경신을 한 상황이고요. 지금 보시면은 2017년 1월 이후에 즉 한 2년 반 만에 최고치를 지금 경신을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미중 무역 분쟁 또 한일 경제 전쟁 악재가 겹치면서 달러화에 대한 그 안전자산 선호가 높아졌고요. 가장 그 두 악재에 대한 피해를 많이 볼 것으로 예상이 되는 이제 한국의 원화 가치가 상당히 빠르게 약화되는 이런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물론 지금 위안화도 지금 지난주에 보시면은 7 위안에 육박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였어요. 그래서 뭐 원화만 약세인 건 아니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봤었을 때는 상당히 원화의 약세가 조금 우려되고 최근에 이 환율의 상승 속도가 좀 가파르게 진행되고 있는 이런 모습들입니다. 원자재 시장에서도 이 안전선호, 위험 회피 현상은 나타났는데요. 유가가 다시 55불까지 하락을 했고요. 또 구리 가격도 상당히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반면에 이제 금이라던가 비트코인 이런 안전자산 선호 내지는 대안자산으로서의 어떤 그 가치가 느껴지는 이런 것들은 상승세를 보여서 지난주 시장이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뚜렷하게 안전자산 선호와 위험자산 회피의 이런 모습들을 좀 보여드렸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다음 주에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경제지표 또 이벤트 이슈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는 이제 주초로 가면서 사실상 이제 주요한 경제지표는 지난주에 월말 월초에 다 발표가 됐고요. 다음 주에 보면은 일단 이제 가장 눈여겨볼 지표는 이 8일 목요일날 발표되는 중국의 7월 수출입 지표가 아닐까 싶어요. 지금 이제 미중 무역 분쟁이 다시 이제 재격화되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기존의 관세도 계속 부과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중국 입장에서 얼마만큼이나 이 관세에 대해서 경제에 타격을 받고 있는지 이게 결국 이 무역
지표에 가장 많이 나타날 거거든요. 그래서 수출입 지표가 상당히 다음 주에 좀 중요할 것 같고요. 중국 수출입 지표 한번 살펴보고 갈까요? 자, 먼저 중국 수출 지표부터 보시면 보시는 것처럼 2017년과 18년도만 하더라도 수출 증가율이 이제 고르게 플러스로 나오다가 무역 전쟁이 격화된 작년 연말부터 해서 지금 상당히 좀 저조한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수입 증가율을 보면은 좀 더 눈에 띄죠. 보시는 것처럼 17년, 18년 동안 수입이 이제 꾸준하게 늘어나다가 작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수입이 감소한. 결국 중국의 수출과 수입은 연결되어 있다고 봐야 되는 게 중국이 일종의 가공무역 형태의 경제 구조, 무역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결국 수출을 늘리기 위해서는 핵심 부품들을 이제 수입을 해서 조립해서 이제 수출하는 형태 아니겠어요? 그래서 중국은 수출이 감소하는 것도 문제지만 수입이 감소하는 것도 별로 경기에 좋은 내용이 아닙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최근에 이제 수출입 경제 활동, 무역 활동이 상당히 좀 저조해지고 있는데 지금 예측치는 이번 7월 지표도 6월 대비로는 좀 부진해질 걸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얼마만큼이나 안 좋은 지표가 나올지 다음 주에 한번 눈여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보면은 그 화요일 날 호주가 기준금리 결정을 다시 하게 되는데요. 지금 중국, 호주의 경우에는 앞선 그 두 차례 회의에서 연속적으로 기준금리 인하했기 때문에 이번에 추가적으로 금리를 인하할 것 같지는 않아요. 다만 이제 향후 추가 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을 좀 내비칠 것 같은데 그 시기가 임박할지 아니면 좀 시간을 두고 갈지 그 부분이 관심일 것 같고요. 아울러서 수요일 날에는 뉴질랜드, 인도, 태국도 기준금리 결정이 있습니다. 역시 한번 우리나라도 지금 금리 인하가 시작이 됐기 때문에 다른 국가들의 통화정책이 어떻게 빨리 금리 인하 쪽으로 진행이 되는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의 경우에는 6일날 지난번 금리 인하를 했던 이 7월 금통위에 대한 의사록 공개가 있으니까 금통위원들이 현재 국내 경제에 대해서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 추가 금리 인하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울러서 9일날 금요일날은 8월 최근 경제 동향, 즉 기재부가 그린북 발표하기 때문에 최근에 국내 경제에 대한 상황들 좀 기획재정부의 판단을 보면 얼마만큼이나 또 추가적인 금리 인하에 대해서 정부가 조금 호의적인 입장을 보일지 이 부분도 아울러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다음 주는 뭐 경제 지표가 뚜렷이 나온다기보다는 뭐 기존에 나왔던 지표들의 연장선인 것 같아서 몇 가지 내용들 확인하면 될 것 같고요. 이제 마저 말씀드릴 거는 결국 가장 큰 화두는 이 한국과 일본의 이 경제 전쟁이 결국 이제 전면전으로 치닫게 되었다라는 거고요. 지난주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 담화문을 발표를 했고 뭐 다시는 일본에게 지지 않겠다라는 아주 강한 그런 결사항전의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손자병법에 보면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 가장 현명하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사실 일본과 경제 전쟁을 벌여서 한국 입장에서는 좋을 게 하나도 없습니다. 무역 구조상에서도 이 경제 구조가, 경제 사이즈가 우리가 일본과는 아직은 비교할 정도로 크지는 않기 때문에 상당한 피해가 예상이 돼요. 하지만 뭐 지금 피할 수 없는 전쟁이 됐고 이미 뭐 전면전으로 치닫는 상태이기 때문에 엎질러진 물이고 주워 담을 수 없다고 한다면 최소한 우리 피해를 낮추고 이제 얻을 거를 얻을 수 있는 말 그대로 정말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그런 전쟁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러려면 현재 지금 일본과의 이 무역 거래가 어떤 형태인지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지난 8월 1일날 발표됐던 7월 수출 동향 보면 이 한일 무역 동향에 대해서 조금 정리된 게 있어서 제가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일단은 이제 한국과 일본 간의 상호 무역 규모는 65년도 수교한 이래 뭐 2억 달러에서 작년에는 851억 달러로 성장을 했고 현재 3위 교역 국가라고 하고요. 지금 대일 수출 규모는 2018년도가 한 305억 달러. 그 다음에 대일 수입, 즉 우리가 일본으로부터 수입하는 규모는 546억 달러. 그래서 보시면 이제
65년도 수교한 이래로 54년간 연속 적자를 지금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18년의 경우에는 241억 달러였고요. 그래서 이제 누적 적자 규모로는 상당히 큰 규모인데, 다행스럽게도 보면 이제 여기 보시는 게 위쪽에 있는 게 수입 규모이고, 요 파란색 아래쪽에 있는 게 이제 수출 규모. 그래서 이제 요 안에 있는 요 영역은 이제 무역 적자가 되겠죠. 전체적으로 그 2012년도 자체가 뭐 수출입 규모가 제일 컸던 시기이고, 그 뒤로는 조금씩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연도별 적자를 GDP 대비 비중을 살펴보면 65년도, 67년도 이제 수교할 직후가 이제 가장 GDP 대비 일본으로부터의 적자 규모가 제일 컸었고, 그 뒤로는 계속 지금 낮아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현재 최근에 보게 되면 GDP 대비 무역 적자 비중은 뭐 거의 2% 이하로 낮아져 있습니다. 뭐 어떻게 보면 다행스러운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일단은 그 일본이 우리나라를 이제 화이트 리스트에서 제외했고, 이제 이게 8월 말부터 적용될 예정이라서 아직 지금 직접적인 타격은 주고 있지 않습니다. 심리적인 부담만 가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제 우리가 주로 이 일본에서 수입하는 것들을 살펴보면 뭐 반도체, 제조용 장비, 그 다음에 뭐 기타 정밀 화학 제품. 지금 이제 주로 일본이 요번에 우리가 반도체 생산에 필요한 핵심 소재 3가지 3종 세트 일단 수출 규제를 먼저 나섰잖아요. 그 부분 이제 여기에 지금 뭐 포함된다고 보시면 되겠고, 이제 화이트리스트까지 제외했기 때문에 뭐 그거 외에도 뭐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일본으로부터 수입하는 물품들은 상당히 까다롭고 절차가 복잡해지고 뭐 최장 90일까지 걸린다고 하니까 이와 관련된 산업의 피해는 좀 불가피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뭐 보시는 것처럼 이제 과거에 비해서는 수출입 규모 자체가 좀 줄어들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전체적인 사이즈 자체는 크지는 않은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우리가 주로 이 일본으로부터 핵심 소재를 수입을 하다가 이제 요거를 가지고 뭐 반도체라던가 기타 다른 뭐 그 자동차라던가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도 다시 이제 조립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분명히 전체적인 수입 규모는 크지 않다 하더라도 이 산업의 연관성적인 측면에서 지금 뭐 어떻게 보면 이제 일본과 분업하던 형태로 어떤 그 제조업 생산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에서는 분명히 타격이 불가피한 것 같고요. 이제 사실 걱정되는 거는 지금 미국하고 중국이 다시 이제 무역 전쟁을 재개하는, 뭐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미국은 중국으로부터 수입하는 모든 물품에 이제 관세가 부과되는 이른바 이제 큰 고래가 서로 싸우고 있는 이런 상태가 됐는데, 이 와중에 우리 한국은 또 일본과 정말 경제전쟁까지 벌이게 돼서 이른바 두 개의 전쟁에 같이 노출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가뜩이나 전체적으로 수출 증가율이 지금 7월 달에도 11% 감소하는 모습들을 지금 보였거든요. 근데 이제 이 와중에 미국과 중국도 다시 무역전쟁을 치르게 되면 역시 우리 수출에 부정적인데, 이제 일본으로부터 수입도 핵심 소재에 대한 수입도 원활하지 않다고 한다면 상당히 좀 이중고를 겪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번 뭐 일본과의 경제 전쟁이 피할 수 없다, 엎질러진 물이다라고 생각은 되어지지만, 이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그런 노력들과 그런 것들이 이제 준비되어 있는지 상당히 조금 우려되는 상황이고요. 지금 뭐 주식시장이라던가 채권시장 또 환율 보여지고 있는 것들이 결국은 이 한국 경제에 있어서 상당히 향후의 미래에 있어서 이 불안한 부정적인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제가 지난주에 유권전망소도 보면 이제 한국 경제의 추락이 이어지고 있고 설비 투자의 회복이 시급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뭐 지금처럼 불확실성이 겹겹이 쌓여 있는 상황에서는 설비 투자 당연히 회복되기가 어려울 거고요.
당장 수출 수입에도 지금 차질을 빚을 거기 때문에 국내 내수가 빠르게 뒷받침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올해 이 한국 경제 성장률, 지금 한국은행은 최근에 2.2% 전망치를 내놓았지만 현재로서는 2%도 달성하기가 좀 어려워지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생기고 있습니다. 경제 주체들 입장에서는 연말 모르겠습니다. 연말까지였으면 좋겠는데 내년까지도 장기화될 가능성이 커 보이고요. 국내 경제의 가파른 침체, 경기 둔화에 대해서 대비할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안전벨트를 단단히 조여야 될 것 같고, 금융시장 전반으로 봤었을 때는 뭐 주식시장 밸류에이션 매력을 지금 따질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상황에서 이 주식에 대한 투자를 적극적으로 할 만한 하등의 어떤 요건들, 인센티브를 전혀 받고 있지 못하고요. 채권 시장 역시 금리가 지금 끝을 모르고 떨어지고 있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뭐 국채 말고는 마음 놓고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을 만한 투자처를 찾기가 좀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금리 하락세가 계속 이어질 것 같고요. 환율이 지금 1200원대에서 지난주에 좀 주춤했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1200원 돌파하는 게 뭐 전혀 이상스럽지 않은 이런 환경인 것 같습니다. 최근에 금 가격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어제 뭐 저도 이제 최근에 금 한 돈에 지금 뭐 27만원 뭐 이 정도까지 올라왔다고 하는데 지금 금 가격이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 보이죠. 환율도 상승을 할 거고 국제 금 시세도 올라갈 거기 때문에 혹시 주변에 뭐 돌잔치 가시거나 뭐 금 선물할 때 있으면 빨리 선물하시고요. 금으로 선물하는 것보다는 뭐 현금으로 드리는 게 좀 더 싸게 먹힐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제가 한국 경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우려에 대한 시각들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요. 갈수록 상황이 더 악화되는 것 같고요. 지금 별로 출구가 보이질 않아요. 당분간은 이 투자를 통해서 자산을 불린다라는 생각보다는 내 자산을 지키는 아주 그 보수적인 그런 형태의 운용이 좀 필요해 보이고요. 상당 기간 이렇게 좀 불안한 상황이 좀 이어질 것 같아서 좀 두렵습니다. 저도 이제 다음 주, 요번 주 이제 출근해서 또 새롭게 운영 전략 짜야 되는데요. 당장은 돈을 벌기보다는 돈을 지키는 그런 전략으로 임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오늘은 이 정도로 해서 주간 전망소 마무리 하겠고요. 여러분 한 주 동안 잘 보내시고 다음 주에 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